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의 이혜경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리빙랩 실증 사례 연구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구 개요와 그리고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리빙랩 유형 그리고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인 보령시와 증평군의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추진된 시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의 연구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와 증평군에서 추진된 리빙랩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하였고,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연구소의 협업 구조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한 도시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의 리빙랩 운영 모델안을 구축하고 실증적인 운영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도입된 이후 교통 및 안전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400여 개의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이런 솔루션 확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을 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의 특화 솔루션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스마트 도시 솔루션 및 현황을 이제 연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아무래도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솔루션을 시민이,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안전이나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폴과 같은 교통 및 안전 분야의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이나 환경, 복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솔루션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스마트폴과 같은 특정 기술이 안전 솔루션을 보편화시켰고 또한 관광이나 재난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들 역시 교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통 분야 등 일부 솔루션에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아무래도 사업의 평가 항목에서 리빙랩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스마트 도시 솔루션 보급에 이어서 확산 사업에 이어서 리빙랩의 유형은 최근 리빙랩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혁신을 실험하고 실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에 대해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혁신형 리빙랩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빙랩 유형도 있고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살펴본 주요 특징은 정책 랩,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 그리고 정책의 실증적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학계에서 주도하는 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론 방법이 실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급자 주도고 그리고 실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미넨과 아니면 클라인브링크나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의 운영을 주체나 목적, 지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리빙랩의 유형을 분류를 했었는데요. 리네만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을 활동 주체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클라인브링크나 슈미트 같은 경우는 혁신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형화해서 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대학 연구소가 리빙랩을 운영 중심을 담당했기 때문에 리네만이 제시한 아무래도 조력자 주도형의 리빙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지역 문제와 지역 발전에 도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보령시와 이제 증평군의 리빙랩 운영 현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령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그리고 스마트 폴, 재난 안전의 감시, 순찰 드론 등과 관광지의 안전과 동시에 그리고 주민 편의성의 증진을 위한 주요 스마트 솔루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리빙랩의 운행의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를 모집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리빙랩 활동의 내용의 설명회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모여진 시민 참여단분들이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 교육의 특강들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같이 리빙랩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회차를 이어갈수록 리빙랩에 이제 시민 의견들이 검토되고 반영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에서는 이제 지자체하고 기업 그리고 대학 연구소들이 각 회차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사업 단계별로 진행되는 현황들을 논의하게 되고 또한 협력 체계의 역할이 이때 명확히 구분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4단계는 리빙랩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동안의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솔루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참여단의 주요 활동의 특징들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총 6회차의 리빙랩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앞에 1회차, 2회차, 3회차 같은 경우는 연계돼서 운행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참여율을 보이지만 구축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제2차, 4차, 5차가 리빙랩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참여 동기가 많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공백기에 운영되는 이런 커뮤니티나 밴드가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를 시키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비교 대상인 이제 증평군의 리빙랩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증평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도심이 협소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쉼터나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을 일상과 안전 그리고 방범의 체감형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평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참여단의 활동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된다면 참여자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솔루션의 도입 효과와 그리고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구축 전하고 구축 후로 현장 점검과 만족도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국민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구현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순환적 절차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스마트 도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솔루션 설치 단계별마다 설명회를 하고 토론을 갖고 질의응답을 병행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이런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짧은 시간에 PPT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자세히 사례를 제가 발제하지는 못하지만 해서 보령시와 중평군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 추진연도는 2024년 5월부터 12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중평군은 올해 3월부터 11월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보령시도 그렇고 증평군도 그렇고 여성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죠. 40대에서 50대가 주류를 이뤘고 증평군은 50대에서 60대에
참여 연령대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안전, 환경, 관광의 그 특징을 두었다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의 안정감과 방범에 대해서 좀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는 스마트 쉼터, 스마트 폴, 스마트 드론이었고요. 증평군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쉼터, 스마트 폴, CCTV 위주로 스마트 폴 위주로 많은 솔루션을 확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업 구조는 보령시와 증평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 운영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준비 단계는 사업의 기획과 지역,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제1단계에서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개선 단계에서 솔루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러한 수집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제2단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단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리빙랩 운영을 위해서 협력 체계의 구축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리빙랩 활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리빙랩 평가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보령시하고 증평군의 이제 배경 및 운영 목표, 뭐 솔루션, 참여 주체, 수렴, 의견 수렴 및 평가, 그리고 핵심 성과 의의와 주요 한계점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핵심 성과라고 본다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그 실효성으로 높은 피드백 절차를 체계화했었다는 점과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민 참여단의 리빙랩이 운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그 참여단들이 인원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리빙랩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참여층이 40대 50대이다 보니 청년층의 참여가 부족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랩을 하다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점은 보령시뿐만 아니라 참여 시민의 동기부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 성과나 의의를 보자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구축 후 현장 답사를 하게 되지만 증평군은 솔루션 구축 전과 구축 후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현장 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령시와는 다르게 증평군은 소규모로 구성이 되었지만 참석률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참여 주체의 결집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성과를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소규모의 표보 집단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참석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